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종가까지 정말 몇 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내일장 전략을 한번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료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쪽이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 연속해서 괜찮을까 싶은 쪽 가져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열어볼게요. 바로 LNG입니다. 전화통화 하셨잖아요. 키워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물론 앞전에 산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다시 또 가더라고요. 네. 전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노려볼 만한 건지가 궁금해요.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참 이렇게 아침에 달리는 거 보고 네. 그 사실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 시작할 때도 보면은 맞아요. 10%대 이상으로 스텔 관련주들이 이미 떠 있었고요. 맞아요. 아침에 이제 호가창 들어올 때 보니까 딱 10% 중반대더라고요. 근데 딱 30분 지나니까 바로 그냥 솟아오르기 올랐죠. 시작하는 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후딱 팔고 차익 실험 후딱 하고 다음 거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왜냐면 요즘에 수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는 느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손바뀜도 굉장히 빠른 걸 보시면은 이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 이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익 딱 올라가잖아요. 차익 실험 바로 나옵니다. 빠르게. 네, 빠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ABL 바이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BL 바이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재료가 소멸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얘네들이 한 달 전에만 이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 내내 달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차익 실현 나오고 바로 보합이라고?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이게 정말 손바뀜이 정말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LNG 프로젝트 관련된 게 우선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본부장 가 있습니다. 네. 1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하거나 11일 끝나고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 인터뷰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막 뉴스가 나올 건데, 그 전까지 며칠 비잖아요. 야, 이 며칠 동안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스테일 관련주는 다 달렸지만 피팅 관련주들은 못 갔습니다. 네, 아침에는 잠깐 갔고요. 같이 가나 싶더니 걔들은 쉬더라고요. 네, 그만큼 골고루 다 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LNG 프로젝트 관련 재료가 살아있기는 하나 네. 종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 이런 시장 내에서도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여러 개를 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미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NG 자체가 내일 불이 꺼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근데 순환의 관점으로 오히려 오늘 스틸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쪽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싶은 쪽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언급 미리 주시긴 했는데 정말 네. 밴드네요. 네, 피팅을 보시는 게 맞는 게 피팅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오늘 어제 네. 대행이 통화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조선과 LNG. 그러면 둘 다의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게 저는 피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LNG 선에도 보면 안에 5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이음새 필수 핵심 재료예요. 이제 보능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하면은 결론 또 여기에 또 피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태광이랑 성광밴드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성광밴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LNG 선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인데 지금 LNG 수주가 거의 4년 동안 거의 우리나라가 독식하시다시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만 보더라도 매출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재료 살아있을 때 제일 싼 게 뭘까? 라는 게 이제 또 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은 성광밴드가 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 포인트를 좀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번 고려의 카드로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은 매크로가 시장을 좀 밀어버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00선이 진짜 관세 발효하고 정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네. 대표님은 그래도 주식을 잘 하시니까 여기 서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바라보실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그냥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망했나요?
이런 질문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 이렇게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항상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마지막 답변이 뭐였냐면 네. 제가 10년 해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구간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제 빠지는 구간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빠졌던 것보다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재료가 살아있고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나 섹터는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만 저희가 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저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막 담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섹터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실적 생각 안 하고 모멘텀 생각 안 하고 막 담아두신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은 야, 어디까지 빠지지라는 것보다는 네. 현재 본인의 계좌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과 관련된 뉴스와 리포트를 조금만 더 꼼꼼히 보신다라고 하면 덜 불안하실 겁니다. 기업 가치를 믿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표님, 근데 진짜 문제는 네. 이미 현금이 없다.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현금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차라리 리밸런싱, 좋게 말하면 리밸런싱이긴 한데 이제 지금 손절하고. 정리해서 새롭게 옮겨 붙는 쪽에 들어가냐 요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저희가 참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평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추세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매크로, 주변 매크로가 너무 세면 그 추세가 깨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깨지고 나면 거기서 더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사실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트럼프 딱 요것만 입만 입. 보고 네. 있잖아요. 입이랑 손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놔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다 버리면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도 비중을 줄이면서 손절하라고 해요. 종목을 다 버리지 말고 추세가 깨진 거지 모멘텀 자체는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요. 현금을 조금이라도 챙겨서 다른 걸로 조금 옮겨 타서 여기에서 손실 본 거를 만회하는 게 훨씬 더 계좌 수익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분 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코스피 예상지수, 코스닥 예상지수는 낙폭이 좀 많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2294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 시장, 지금 꽤 오랜만에 2300선이 무너졌고요. 결국 만회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일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 현선물 매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기관이 연기금 정도만 방어해주는 성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964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게 되면서 양대 시장 좀 더 하방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환율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다가 1,500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접근이 요구됐었는데요. 오늘 장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 이후부터 해서 지수는 또 오후 들어서 더욱더 낙폭이 깊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1년 5개월 만에 2,300선 붕괴됐고요. 그 흐름 결국에는 만회하지 못한 채 문 닫았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7% 내려가면서 2293선에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오늘 낙폭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643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치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1,484원까지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수준에 다시 한번 방불케 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해서 자금 이탈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 쪽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만이 홀로 지수 방어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1,0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던졌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 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IT 투톱을 비롯해서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가량 추가적으로 또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2%가 넘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파란불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또 관세 앞에 주저앉은 반도체 섹터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파란불 가득한데요. SK이노베이션도 4%가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모두 내려갔는데 에코프로도 3% 이상 밀렸습니다. LNF도 4%대 하락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2.6%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 속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파란불 가득합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이 12%대 급락했고요. 휴젤은 오늘 5% 정도 밀렸는데 파마 리서치가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완성차부터 해서 부품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오늘 조선 섹터가 그래도 좀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은 1%가 넘게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강관, 피팅 밸브 같은 쪽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이 됐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현대 로템 제외하고는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특히 엔터주나 이런 여행 이쪽도 오늘은 다 같이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 종목들 훑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권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3,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LNG 관련주들 어제와 달리 오늘 좀 올라온 상황,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같은 경우 오늘 3% 정도 조정 나왔고요. 어제 올랐던 노바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변동성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내면서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유니온과 동양철관 그리고 넥스틸 같은 종목들 앞서 살펴드렸던 LNG 관련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철관은 상한가, 넥스틸은 26%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한국 PIM 새내기주인데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뒤 이어서 보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ABL 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3%가량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이외에 볼만한 종목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강합니다. 오늘도 14%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9일 수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짱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의 종목의 느낌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많이 고민이 필요한 오늘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하지만 진짜 유명한 말은 결국 이럴 때가 지나고 나면 기회라고 한다면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이걸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가 될 수 있을까? 꼭 한켠에는 희망을 같이 품어보면서 현재 구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바로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오! 반도체네요? 네. 진짜요?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확신하기는 어려운 네.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반도체 쪽은요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좋은 뉴스부터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3월 달까지 그 반도체 레거시 쪽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말부터 중국 쪽에서 이구원신 효과도 있고 공급량이 조금 조절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반등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쪽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IT 제품 자꾸 갈아엎으니까 새 걸로 바꿔주니까 어찌됐건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2분기부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S25 효과 덕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6조 6천억 나왔잖아요. 원래 예상치는 5조 원 언더를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더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에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뭐냐? 지금 관세가 이렇게 전쟁터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조금 미루지 않을까? 네네. 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소형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고요. 미국 쪽은 이제 대형 PC나 서버 이쪽이 많은데 최근에 MS도 전략 수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 전략 재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관세 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상황 다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트럼프가 빅테크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AI 쪽에 해야지 좋을까 나쁠까? 저는 무조건 더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당선하기 전부터도 얘기를 했던 거는 AI 쪽은 열심히 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중국과 미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AI 쪽에서 갑자기 더 치고 나가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낭패입니다. 낭패.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살짝 시그널이 조금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탄 산업을 다시 예. 밀어주겠다. 근데 왜라는 걸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왜에서 뭐였냐면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석탄 산업을 밀 거야. 근데 지금 석탄은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 열어준다라고 해도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는 많이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풀지는 않았어요. 관세를 풀지는 않았지만 저는 살짝 고민을 해볼 순간인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도 보면은 다른 섹터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정말 많이 빠지잖아요. 막 두 자릿수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기존보다는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의외로 잘 버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SK하이닉스 빠지는 정도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삼화전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버티고 있는 게 조금의 기대감과 이런 시그널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오히려 찐바닥인 건가? 할 만큼 이 53,000원 라인대를 잘 버티더라고요. 지수는 네. 내려가는데 가장 연동성이 큰 삼성전자는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잘 버틴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 종목이 삼성전자. 이쪽인가 삼성전자라는 거군요. 그럼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팔 이유도 없다라는 의미실 거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살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 이유는 전혀 없죠. 네. 왜냐면 지금 팔면 손실 확정이잖아요. 너무 많이 그게 물려 네.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만 보유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면은 더 사세요. 저희는 더 사는 건 반대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보니까 7만 중반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네. 개인의 평균 평단. 매수가가, 네. 평단가가. 근데 이거 지금 더 산다라고 해서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까지 여기에 다 써버리면 다음에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없으신 분들 신규 접근은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그래도 61,000원대까지는 올라왔잖아요. 네. 박스 상단이. 근데 거기 뚫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정확한 뉴스가 막 쏟아져야지 될 것 같고 근데 6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도 지금 50.2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이때쯤에 외국인들이 한 4번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6만 원 라인대 목표가 나와 있네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